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1월 29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스팟 부분들 통해 가지고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30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0포인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 어딘가에 하나 꽂히면 단무지 성향, 단순 무식 그런 성향 가지고 있다고 증권업계에서 우스갯소리로 가끔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수급상에서 하나 꽂히면 잘 안 봐요. 한번 꽂히면 이제 그 행동 부분들을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데 막판에 보시면 외국인들도 오늘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도 최근 일주일 사이 1조 원 이상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오늘 장중에 선물 매수하다가 선물 매수 규모를 줄이고 막판에는 현물로 3,200억 정도.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6천, 7천억 가까운 매수가 근접이 좀 됐고 여기에서 반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7,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1,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뭡니까 늦게 차를 탄다고 그런 표현이 맞을까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자체에도 물론 1000포인트의 파동 부분들이 진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 4, 4분기 끝났을 때그 대주주 변동성 부분들이 확대됐을 때는 코스닥 부분들 관심권을 잘 두지 않다가 그 이후에 900포인트 넘기는 강한 종목 장세, 그 다음에 지수, KLX 300 관련된 시총 상위 종목군 전반적으로 종목군별로 차이 부분이 있지만 기본 한 10에서 30% 이상의 상승이 강하게 진행이 좀 됐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양봉,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시점, 그러니까 확인된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피는 잘 안 가니까 코스피는 차익 부분들을 진행하고 이쪽으로 갈아타야지 하고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하니까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들은 옳거니 하고 그냥 더 땡겨버리죠. 참 보면 저도 이제 한 20년 이상 이 시장에 있다 보면 그 메커니즘 부분들이 뭔가는 있습니다. 메커니즘 뭔가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집할 때 특히 또 기관들도 어떤 매집 부분들 종목군들 특성가 어제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뭡니까 건설업종 실적 안 좋다니까 장대 운봉으로 쭉 끌어당기다가 오늘 그냥 바로 돌려버리죠. 기관 투자가 가끔 어떤 종목군들 급하게 매매를 할 때는 그런 식의 매매 부분들 진행하는데 외국인들은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장기 포석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그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저는 이용을 100% 한다고 봐요. 상당히 교묘하게 정말 잘하는 누군가 뭐 가끔 가다 보면 네이버가 요즘에 언론 그 댓글 알바 그런 걸로 좀 상당히 시끄럽죠. 누군가가 어떤 코치가 있어요. 투자 심리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개인 투자자 심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일반 개별 종목군들도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뭐 21선을 깬다든가 아니면 전저점을 깬다든가 그걸 일부러 하회를 시키거나 아니면 거래를 거의 바닥권으로 하루에 뭐 보통 한 10만 주에서 뭐 50만 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 부분들 그냥 말라 비틀어 버릴 때까지 짜낼 때 수건을 꽉 자를 때처럼 거래량을 바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마이너스권까지 보내버리고 장중에 이제 거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봉의 모습은 이 변동성이 크죠. 재미도 없고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종목군에 대한 믿음 자체를 처음에는 업황을 보고 탑다운 방식으로 가졌지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슬슬 이렇게 조금씩 저점을 낮추는 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거래 죽고 전저점 깨지고 모일선이 깨지고 이런 파동 부분들이 나오면 거의 웬만한 개인 투자 그 종목군을 바라보지 않은 뭐 직장인분들은 그럴 때는 또 유리해요. 왜냐면 적립식으로 매달 투자 부분들을 해버리면 되니까.
진성 TC도 뭐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예전에 최근 말고 한 2, 3년 전에 그런 죽이는 파동,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변동성을 해가지고 물량을 다 털어내고 이제 그 물량들 차분하게 보고 차분하게 올려버리죠. 외국인들이 그런 파동 부분들 정말 잘 만듭니다.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요. 외국인들은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방향성 이걸 전체적인 컨트롤 부분들을 진행해버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그 정도 지수까지는 안 되고 업종이라든지 개별 종목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6천억, 7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 의미 부분들 상당히 크다. 포스코 신고가 파동 나올 때, 장대 운봉 나올 때부터 제가 상당히 큰 의미 부분들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코멘트를 드렸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초대형 IB 관련된 증권 신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확대 그리고 중국에서의 모멘텀 부분들의 화학 신고가 그 다음에 실적 우려 부분들이 있다고 실적 있었지만 향후 유가가 지금 65 신고가 파동 부분들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 부분들이 좋지 않지만 향후 기대치 부분들을 올릴 수 있다는 확대를 시킬 수 있다는 건설주들 그런 거 외에 뭐 기계든 뭐 전기전자 일부 종목들인데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 그 외국의 기관은 거래소는 매수했지만 코스닥은 거의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종목군들을 보면 몇몇 종목군들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또 의외로 올려버린 종목군들이 의외로 있어요. 셀트리온도 오늘 낙폭에 따라서 한 9% 정도 반등을 시켰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 서울반도체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2달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오랜만에 7% 정도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1000포인트의 상승 파동 부분들 만들려고 하면 셀트리온은 이전 상장 부분들에 따라서 그 외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시총 부분들에도 조금 갭 부분들을 메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PO 과연 지수가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파동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과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밑에 깔려 있어요. 어제 그 여러분들 그 주간 전략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연준이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3.5조 달러를 돈을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연준만. 거기에 유럽 돈 푼 거, 그 다음에 일본 돈 푼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늠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풀고 안 풀고 중요하지 않아요.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 글로벌 유동성이 어차피 지금 저금리 상태이고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에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 부분들을 찾을 것이고 그 자금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수 코스피 쪽에 35% 이상의 매집 부분들이 끝났고 이제 외국인들 뭐 최근 3천억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얼추 일주일 이상의 지금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얼추 해서 지금 1조 원 이상은 당연히 넘었을 것 같아요. 1조 원 이상 정도는 당연히 넘었을 것 같고 6조 정도 매도했네요. 6조. 한 달이군요. 잠깐만요. 한 달 기준이고 최근 5일 정도 보면 2조 정도, 2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5일 사이에 2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기관은 1조 3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반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살아오신 분들은 많은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부모님 이야기, 어른 얘기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와서 보면 다 어르신 말씀들이 다 맞아서 후회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증시 격언 중에 휴먼 인덱스는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 거기에 동참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를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디 쪽에 시장의 주도를 누가 하는가? 개인은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과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금융투자 쪽, 기관 쪽에서 시장의 어떤 본격 랠리 부분들과 반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2600 돌파, 코스닥의 1000포인트, 900포인트 돌파 파동 부분들의
원동력, 수주, 원동력의 매수 주체 세력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철저하게 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회사 생활할 때도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회사 생활할 때도 라인을 잘 타야지만 승승장구하고 지금부터 빠른데 시장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인을 누굴 걸 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계속 확대될 수 있어 격차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절대 아마 오늘 거래소 쪽에 매수가 확대가 됐지만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위축되실 수 있는데 절대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보고 있으면 이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천천히 가야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수 여력 부분들이 생기고 좀 쫓아가시는 매력 어떤 포인트가 좀 생길 텐데 그냥 여기서 한번 눌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돌려버리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800포인트에서 이 하는 사이 900포인트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니까 900포인트 넘어가 버렸죠. 근데 또 1000포인트도 하면 또 금방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3000포인트도 하면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신고가 파동이 장중 스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파동으로 새로운 추세 부분들을 여는 하나의 키메이커 부분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포스코 급등 부분들 진행될 때 이 새로운 파동이 열리게 있습니다. KB증권의 신고가 파동 나올 때 KB라도 금융주들 신고가 나올 때 이거 새로운 파동입니다. 그렇게 코멘트 드렸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지금 코스피 이 유동성의 시그널 부분도 그 정고점이라든지 앞에 있었던 많은 매물 부분들을 돌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워낙 뒤에 수급 자체가 좋으니까 그 힘으로 뚫어버리는 힘 자체가 아주 강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절대 개인 투자자분들 7천억 매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대형주로 들고 계시고 하셨더라도 다시 관심권 두시고 왜? 대형주가 달지하지만 중형주도 다음에 또 흐름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죠. 중형주는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이 한 번의 파동 부분들이 상승을 만들어서 그게 920포인트에 도달하는 가장 큰 원동력 부분 됐고 이가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상승에 따라서 12월 달부터 1월 달에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과정 중에 KLX 300 관련된 컨트롤, 지수 컨트롤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눌림목 부분들이 진행될 때 뭘까요? 저가 매수 부분들을 서서히 깔아놓고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시장 그 수급 자체가 순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자체를 뭐 빨리빨리 수익해 가지고 빨리빨리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투자 심리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 져요. 은행 이자 항상 우리가 평온하게 기본 캐시카우 부분들은 은행 이자보다는 나는 무조건 몇 배를 벌 수 있어 라고 1년 동안 그 투자 심리 부분들을 깔아놓으면 웬만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다 보면 그거에 몇 배 이상의 수익 부분들을 올릴 수 있는 장세가 현재 장세이니까 3년 동안은 최소한 투자 심리 부분들을 마이너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나한테 주는구나 라는 관점 부분도 일부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1월 29일 이수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